부모가 없어 청소부가 싱크대에서 아기를 씻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 재벌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그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그리고 그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해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박은서는 그나라 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8세의 그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태우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3년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한 사람으로 그의 가문은 수십 년 동안 국내 최대 전자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은서는 이 화려한 대저택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좋은 가정부의 덕목이었으니까. 그녀는 자신과 구릉마을의 작은 원룸집 사이에 노인 세계의 차이를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나라 친평소와 같이 일과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2층 가족 침실 쪽에서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18개의 어린 강대현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은서는 그시 청소를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모성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아이의 진정한 절망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은서는 대리석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연이의 방은 완전히 어지러져 있었고 자개가 바뀐 고급 화장대 위에는 급하게 쓴 축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모정 소연이 밤사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가운 말만 남겼을 뿐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연이는 은서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옷은 젖어 있고 더러웠으며 분명히 여러 시간 동안 방치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은 아이가 오랫동안 고통받았음을 말해주었고 방 안의 강한 냄새는 기저귀가 너무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보는 것은 은서의 모든 모성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혜영이를 잃은 후로 이런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은서는 진정한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대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치 안전하고 따뜻한 존재를 알아챈 것처럼 아이는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낌이 줄어들면서 대연이는 은서의 소박한 유니폼에 안겨들었습니다. 은서는 이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선택지를 빠르게 평가했습니다. 아이 방의 욕실에는 일반 샤워기만 있었는데 이는 어린 아이에게는 완전히 부적절하고 위험했습니다. 주욕실은 주인 부부의 방에 있었고 그것은 은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집안의 엄격한 규칙을 잘 알면서도 은서는 대연이의 즉각적인 안전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안고 대리석 계단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넓은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은서는 문득 어젯밤에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대문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지 외출하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었던 것입니다. 대연이의 방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어질어질을 넘어서 마치 며칠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값비싼 수입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고급 침구는 젖어 있었으며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릇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최상류층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쪽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소연의 필체로 급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저 이 짧은 문장만 남겨둔 채 8개월 된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은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슴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대연이의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기저귀는 분명 밤새 갈아주지 않았고 옷은 토사무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은 붉게 변해 있었고 기분은 심한 발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대연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작은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일찍 버림받음의 고통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은서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괜찮아, 대연아. 이제 누나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은서는 부드럽게 속삭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따뜻함이 대연이에게 전해졌는지 아이는 조금씩 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은서의 유니폼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자신의 딸 혜운이가 그녀의 손을 잡던 그 감각을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뒤로하고 눈앞의 아이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대연이의 방에는 비상 상황을 위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고급 브랜드의 아기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기저귀나 물티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고급 원목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보았고 마침내 마지막 서랍에서 기저귀 몇 개와 물티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니 전신 목욕이 시급했습니다. 은서는 여러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주인 부부의 욕실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었고 아이의 방에 있는 샤워 부스는 18된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규칙보다 어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연아, 우리 깨끗하게 씻자. 그럼 훨씬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은서는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이 결정이 그녀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은서는 자신의 가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품에 안고 넓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주방은 은서가 매일 아침 청소하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곳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커다란 싱크대는 평소에는 값비싼 수입식기와 신선한 재료를 씻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서의 눈에는 대연이를 위한 임시 욕조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해고될지도 몰라.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연이의 붉게 달아오른 피부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규칙이 먼저냐. 은서에게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대연아, 이모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조금만 참자. 은서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싱크대에 따뜻한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온도를 팔꿈치로 신중하게 확인하는 그녀의 손 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였습니다. 구릉마을에서 자라면서 은서는 15살 때부터 이웃의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대신 일해야 했던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여러 아이들의 작은 엄마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물이 적당히 차오르자라 은서는 조심스럽게 대연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아기 옷이 더러워진 것이 아까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피부 상태였습니다. 쥐저귀를 벗기자 예상했던 대로 심한 발진이 드러났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쉽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로 아이를 방치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우리 대연이가 많이 아팠구나. 이모가 타납게 해줄게. 은서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딸 혜우이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대연이를 씻겼습니다. 오래된 미니오를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산 위의 처다리.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주방에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대연이는 물을 만지자마자 기분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을 만지던 작은 손가락이 점점 대담해져 물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비소가 번졌고 이내 그것은 해맑은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몇 시간 어쩌면 며칠 만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은서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긁혔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혜우이의 웃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쳐지자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 감정을 누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슬픔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연이를 위한 욕조로 사용하기에는 싱크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은서는 한 손으로는 아이를 단단히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부드럽게 물을 끼워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고 능숙했습니다. 대연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기고 상처받은 피부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은서는 주방 서랍을 열어 깨끗한 행주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대연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진정되어 은서의 팔에 안겨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신뢰와 안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가 막 대연이에게 깨끗한 수건을 감싸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주방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누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집에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늘 저녁에야 출장에서 돌아올 예정이었고 다른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주방 문이 활짝 열리고 강태호 회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맞춤 정장은 그의 권위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35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인 중 한 명으로 강제전자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은서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방 싱크대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있는 청소부를 보고 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은서는 그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대연이를 더 단단히 붙잡았고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원래 다음 날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중요한 경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부 관계자들의 일정 변경으로 회의가 취소되었고 그는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 마주한 광경은 그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과 위압적인 존재감 앞에서 평소 그녀가 가진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다. 왜 내 아들을 주방 싱크대에서 씻기고 있는 겁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명백한 비난을 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계 질서는 무엇보다 중요했고 은서는 그 순간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란 대연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이 은서의 팔 안에서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대연아, 은서는 아이에게 속삭였지만 그녀 자신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녀의 직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의지하는 유일한 수입원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룹마을의 작은 매달 보내는 헤어미를 위한 돈, 그녀의 불안정한 삶이 모두 이 순간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비싼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씁니다. 그는 이제 은서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있었고 그의 키 큰 체구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옴츠렸지만 대연이를 보호하듯 꼭 아는 자세는 유지했습니다. 정소연 씨는 어디 있습니까? 왜 당신이 내 아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까? 강 회장의 질문은 명확했지만 은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소연의 무책임함이 드러나고 아마도 그녀는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은서 자신의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소연 씨가 그녀가 떠났습니다. 은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떠났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강 회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잠시 혼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은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다시 한번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내 아들을 주방 싱크대에서 씻기는 이유가 됩니까? 이건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은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고 비록 방법이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위계 질서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인 그녀가 재벌 회장의 아들을 돌볼 권리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요?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주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안전하게 붙잡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제가 청소를 하는데 대연이의 심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가 보니 정소연 씨가 사라지고 없었고 대연이는 은서는 말을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기저귀는 갈아주지 않았고 옷은 더럽혀져 있었으며 피부는 발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안에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깨끗이 씻겨져 있었지만 대연이의 피부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들이 은서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소연 씨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대연이를 한 팔로 안전하게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남긴 전부입니다. 강 회장은 쪽지를 받아들고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의심스럽게 지켜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떠났다고요. 네, 회장님.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녀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외출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은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싱크대로 향했고 다시 분노가 치솟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왜 주방 싱크대에서 아이를 씻기는 겁니까? 아이 방에 샤워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 18된 아이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연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즉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믿었고 그것을 회장에게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높아진 목소리가 아이를 놀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대연아, 괜찮아? 아빠가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걱정하시는 거야.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편안한 손길에 대연이는 놀랍게도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은서의 어깨에 작은 머리를 기대고 흐느낌을 멈추었습니다. 이 환경은 강 회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보모와도 이렇게 빨리 편안함을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연이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소연 씨가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종종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종종 소연 씨가 아침 일찍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위치에서 그것을 보고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그녀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리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청소부 사이에 분명한 유대감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연이가 은서의 품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 묘사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부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묘자 저자는 강가문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55세의 가정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사 직원들의 우두머리였고 특히 은서 같은 낮은 직급의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감독자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오늘 아침 외출하셨습니다. 그녀는 새 보모를 구하러 갔다고 하셨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명백한 책임 회피에 대해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대연이가 작은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해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김혜자 가정부장이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은 완벽한 쪽 머리로 정돈되어 있었고 남색 치마적으로는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55세의 김 여사는 강감원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은서와 같은 낮은 계층의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상관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군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서와 대연이에게 향했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은서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김 여사님, 정소연 씨가 사라졌습니다. 대연이가 밤새 혼자 있었어요.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보모가 내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의심스럽게 지켜 올라갔습니다. 방금 전에는 새 보모를 구하러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미 구했다는 겁니까?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그 어젯밤에 소연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보모소개서에 연락했고 그들이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은서는 김 여사의 설명에 명백한 모습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어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쪼치만 남기고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김 여사가 오늘 아침 보모소개서에 연락했다면 어떻게 그녀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님, 소연 씨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쪽지만 남겼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다시 소연이 남긴 쪽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익이 퍼졌습니다. 김 여사, 정확히 언제 소연 씨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까? 김 여사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요. 그런데 왜 저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중요한 회의 중이셨기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르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김 여사와 맞서는 것은 그녀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연이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 사실은 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9시경에 소연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김 여사님은 이미 퇴근하신 상태였고요.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은서 씨, 당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청소부가 이런 일에 끼어들 권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소연 씨가 어젯밤에 떠났다면 왜 대연이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오늘 아침에 대연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소연 씨가 오늘 아침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미용실요? 내 아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당신은 미용실에 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김 여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대연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진정되어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은서의 유니니 칼라를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변명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아닌 이전에는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던 청소부가 자신의 아들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은서와 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소연을 포함한 여러 보모들이 왔다 갔지만 어느 누구도 대연이와 이런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흐르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의 시선은 자신의 아들과 은서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보모들이 대연이를 돌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자연스러운 친미로운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박은서 씨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은 은서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그녀의 눈은 순간적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야 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염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 4살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대연이를 더 단단히 안으며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딸의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조용한 청소부에게 이런 개인적인 비극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겸서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은서의 고통에 대한 냉담함, 어쩌면 약간의 만족감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해요미를 낳은 후 그 아이 아버지는 저희를 버렸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우려고 했지만 직장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었습니다. 부릉마을의 작은 곳이 원해서 살았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강하게 그것을 참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싱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직면해야 하는지를 강 회장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조사가 왔고 그들은 제가 혜영이를 제대로 돌볼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법원은 혜영이를 위탁가정에 보냈고 결국 인천에 사는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대연이가 은서의 슬픔을 느꼈는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그것을 닦았지만 이미 모두가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혜오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편지도 보낼 수 있고요. 은서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혜요미를 다시 데려올 만한 여건을 만들고 싶어서요. 강 회장의 눈에 깊은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민지영이 대연이를 출산하다 사망한 후 느꼈던 그 깊은 상실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기회조차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연이를 그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거군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을 돌볼 때마다 혜요미를 생각해요. 그들에게 제가 혜요미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모성애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연이를 돌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 회장은 진정한 모성애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은서의 이야기가 강 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회장님, 물론 박은서 씨의 상황은 안타깝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서와 대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마침내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니 순간 대연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주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강 회장은 마치 뭔가에 맞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대연이는 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그 단순한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은서에게는 그것이 가슴을 찢는 행복과 슬픔의 혼합이었습니다. 강 회장에게는 아내를 잃은 후 결코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소리였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충격과 위협이었습니다. 은서는 급히 자신을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대연아. 나는 엄마가 아니야. 이모야, 내 엄마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널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민지영, 그의 아내는 대연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혈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는 아들의 탄생과 아내의 죽음을 동시에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일에도 몰두했고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지영이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을 겁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면 고아원을 방문하고는 했죠.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지영 여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강 회장이 그녀를 잃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연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5명의 부모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은서는 이것이 대연이가 그녀에게 즉시 애착을 형성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진정한 모성애를 알아보고 그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돌봄의 방식이 대연이에게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대연이와 같은 어린 나이에는요. 부모가 자주 바뀌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은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이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연이는 아직 어려요. 함께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대연이는 은서의 품에서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고 이제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혼란과 감정적인 롤러코스터가 아이를 지치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모든 교류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부였던 은서가 이제 회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육아 조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새 부모가 내일 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김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엄격한 면접을 통해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그녀의 말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서와 대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결정 어쩌면 과감한 결정이 그의 머릿속에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서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해우이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회장님, 대연이는 은서의 품에서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이 평화롭게 오르내리고 긴 속눈썹이 부드럽게 감긴 눈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은서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편안하게 안아주었고 무의식적으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주방에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그녀가 해우이를 재우던 그 시절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연이를 재우는 것은 보모들에게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였고 종종 1시간 이상이 걸리곤 했습니다. 대연이를 침대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이 여성 사이에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보며 약간의 질투와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질투는 자신이 아들과 그런 유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왔고 안도감은 마침내 대연이가 필요로 하는 모성애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서 필요되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단을 올라 대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뒤에서 따라왔지만 그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자신이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이 가정의 실질적인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청소부가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대연이의 방가 도착하자 은서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대연이의 갈색곰 인형을 그의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천사 같아 보입니다. 은서가 속삭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영이를 닮았습니다. 특히 자고 있을 때 더욱 그렇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상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강 회장은 은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은서 씨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회장,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후 아이들을 돌봤고 제 딸도 직접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일관성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비싼 교육이나 장난감도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걸어갈 때 그는 자신의 직원들, 특히 김 여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뒤에서 따라오던 김 여사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가정부로서 모든 종류의 가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물론 아이돌 보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체계와 교율의 문제입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그녀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체계와 교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두 여성의 대조적인 태도를 주목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돌 보기를 마치 가구를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은서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했고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저서 씨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새 부모에 대한 이력서를 몇 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나 강 회장은 그녀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하죠. 김 여사, 지금은 박은서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놀라움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대화가 그녀의 직업,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넓고 정돈된 공간, 고급 흑단 책상, 그리고 서울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대형 창문 벽에는 가문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강제전자의 성장을 증명하는 여러 상패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대연이의 사진이 있었지만 정작 지영 여사의 사진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마치 그 슬픔을 감추려는 듯이 말입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부로서 그녀의 영역은 주로 공용 공간과 손님방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개인 공간은 그녀에게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은서 씨. 강 회장이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대화가 그녀의 직업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그녀는 대연이를 주방 싱크대에서 씻긴 것 때문에 질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잠시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은 특별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아들은 지금 매우 불행한 상태였을 겁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규칙을 어겼지만 그것은 올바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가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떠난 후 저는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슬픔을 피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 개인적인 고백은 은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재벌 회장이 청소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연이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강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어디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침착할 수 있었지만 감히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은서 씨, 내 아들의 보모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은서에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청소부입니다. 전문적인 보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격증이나 학위가 아닌 진정한 모성애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은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더 나은 급여, 더 좋은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혜운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급여는 현재 해제 3배가 될 것이고 직원 숙소에 개인 방도 제공됩니다. 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연이와 함께 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것입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제안이 단순한 직업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혜운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대연이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모성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고 김 여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서 씁니다. 조이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방해했나요?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 왔습니다.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은서 씨가 앞으로 대연이의 전담 보모가 될 것입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이미 새 보모를 구했고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김 여사의 얼굴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5년간의 충성도에 그녀는 자신의 결정권이 무시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은서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대연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계 질서보다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간의 충성과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다고 자부해왔고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통제된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서 씨,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은서는 조용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폭도에 홀로 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단지 청도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재벌 가문의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김 여사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박은서 씨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청소부일 뿐입니다. 강 회장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다른 후보자들도 면접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뛰어난 경력을 가진 몇 명의 포모를 섭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명 대학 출신이고 아동 교육 자격증도 갖추고 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청소와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자격증과 학위는 없지만 그녀의 손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본 경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실 안에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생각해 보세요. 강가문의 후계자인 대연, 도련님을 단순한 청소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녀의 배경,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연 도련님은 적절한 교육과 예절을 배워야 합니다. 박은서 씨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은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여사의 말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계층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구릉마을 출신의 가난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 마주해온 편견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고 강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은서 씨 다시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창가에서 있었고 그녀의 등은 굳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분노는 방 안에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가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모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은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기회는 순간적인 것이었을 뿐입니까? 하지만 강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애정과 헌신입니다. 김 여사가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적어도 시범 기간을 줘야 합니다. 박은서 씨가 정말 적합한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김 여사, 박은서 씨는 오늘부터 대연이의 보모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패배감으로 어깨를 들었습니다. 15년간의 권위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그녀는 은서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랫동안 이 가정에 충실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적대감이 앞으로 큰 도전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대연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혜원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해 봅시다.
강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대현이의 일과 당신의 업무 부럼, 그리고 새로운 숙소로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찬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직원 숙소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1층 동쪽 날개에 있는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현이의 방과 가까워서 야간에 필요할 때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의 실용적인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매일 구름마을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했습니다. 왕복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 물건을 가지러 구름마을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손을 휘저었다. 김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할게요. 당신을 데려다주고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울 겁니다. 은서는 갑작스러운 친절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불가며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청소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은서의 얼굴을 주위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차는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월급 선불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기회는 단순한 직업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혜운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수입, 안정적인 거주지, 그리고 존경받는 직업. 이 모든 것들이 법원의 양육권 재심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현이가 곧 일어날 테니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8시에 식당에서 은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주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오르면서 은서는 김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가정부장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15년간의 충성이 하루 만에 흔들린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박은서 씨, 직원 숙소 10도요. 김 여사는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현 도련님의 일과표와 식단표입니다. 엄격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은서는 소리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군대 훈련 일정처럼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6시 기상 6시 30분, 아침 식사, 6시 학습 시간, 8개월 된 아이에게 이런 엄격한 일정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참고하겠습니다. 은서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비현실적인 일정을 대현이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대현이의 방으로 들어서자 아이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이 은서를 보자마자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작은 팔을 벌려 그녀를 향해 뻗었습니다. 이모 그가 기쁠게 외쳤습니다. 은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은 놀라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애정은 그녀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대연아, 이제 이모가 너를 돌볼 거야. 매일 함께 있을 거야.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연이는 기쁨에 찬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은서의 얼굴을 만지작거렸고 그의 눈에는 순수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그리고 저녁에는 아빠랑 같이 밥도 먹을 거야. 은서는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욕실로 향하면서 은서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하루 종일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 최고의 재벌가문 중 하나의 후계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훈아, 이제 엄마가 너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녀는 마음속으로 멀리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서의 새로운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릉마을의 작은 고시원에서 강가문의 호화로운 직원 숙소로 옮겨온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새 방은 그녀가 살던 고시원보다 새 방은 넓었고 개인 욕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고 침대는 그녀가 평생 사용해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모든 불편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은서는 김 여사가 제공한 엄격한 일정표를 무시하고 대연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일과를 재구성했습니다. 아침에는 서둘러 깨우는 대신 아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 시간도 정확한 시간보다는 아이의 배고픔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이라는 이름의 형식적인 활동 대신 그녀는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을 선호했습니다. 대연아, 이건 뭐야? 은서는 빨간 블록을 들어보자면 물었습니다. 빨강 대연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정말 똑똑하구나. 그럼 이건 그녀는 파란 블록을 들어보였습니다. 파랑 아이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대연이의 언어 발달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의 어휘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두 단어가 아닌 간단한 문장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물 주세요. 이모 안아줘. 배고파요. 은서는 아이의 발전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만족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연이가 매일 자라고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혜운이와 함께할 수 없었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일찍 귀가하여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은서의 자연스러운 안내로 그는 점차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적응해 갔습니다. 대연이는 목욕 시간을 특히 좋아해요. 은서가 어느 저녁 조언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목욕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대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강 회장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목욕시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부모나 가정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격려에 그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연이의 웃음소리가 욕실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물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가족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은서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은서 씨, 대연 토련님의 옷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학습 시간에 정원에서 놀고 있다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 여사는 어느 오후 그 여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었고 은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 대연이는 아직 연여덟 달이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는 놀이가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이 약간 구겨진다고 해서 아이의 행복보다 중요할까요? 김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강 회장이 은서의 방식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대연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고 그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밝게 채웠습니다. 은서는 그 변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엄격한 일정이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안정감이었습니다. 매일 밤 대연이를 재운 후 은서는 혜은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달에게 직접 전해질 수 없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거물될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글자에 담았습니다. 혜은아, 엄마가 곧 너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강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문서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그의 집은 마치 다른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대연이의 웃음소리가 복대 울려 퍼지고 은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지영이 떠난 후 완전히 사라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에서 은서와 대연이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대연이에게 꽃의 이름을 가르리고 있었고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그를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채웠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 생각은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그를 찔렀습니다. 대연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회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영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그의 끝없는 업무와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연이에게 물질적인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정작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시간과 관심은 주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이사회 미팅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중국과의 대규모 계약을 위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의 일정은 빽빽했고 변경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은서가 대연이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기품으로 빛났고 작은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대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찾았어요. 대연이는 작은 손을 펴서 아름다운 파란 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짜 나비가 아니라 정원에서 찾은 나비 모양의 장식이었습니다. 아빠 나비, 파란 나비, 대연이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아들의 언어 발달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2주 전만 해도 대연이는 한두 단어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비구나 대연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찾아니? 정원 이모랑 찾았어요. 대연이가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대연이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대연이의 발전이 눈에 띄게 빠르네요. 은서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연이는 매우 똑똑한 아이입니다. 단지 관심과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관심과 시간 그 단어들이 강 회장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빠같이 놀자 대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순수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리해야 할 문서들, 답해야 할 이메일들, 확인해야 할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반응은 아빠가 지금 바빠, 나중에 놀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희망과 기대를 보았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대연아. 아빠가 너와 놀아줄게.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대연이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은서의 눈에도 놀라움과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회장님, 중요한 일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대연이와 보내겠습니다. 회사 일은 내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은서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것이 바로 대연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아이에게는 더 큰 선물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 회장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업의 성공, 부명예를 추구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서 씨, 당신은 단지 대연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주말 강 회장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 출장을 연기했습니다. 회사의 고위 임원들은 당혹스러워했고 비서들은 긴급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강제전자의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연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은서에게 설명했습니다. 혹시 에버랜드에 가본 적이 있나요? 대연이가 좋아할까요? 은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버랜드는 한국 최대의 놀이공원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장소였습니다. 강 회장이 그런 대중적인 장소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연이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에 멋에 답했습니다. 동물들을 특히 좋아하니까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갔으면 합니다. 은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 회장이 그녀를 가족 나들이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저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연이는 당신이 없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으로 아들과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라 조금 긴장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네, 회장님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강 회장의 고급 차량으로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대연이는 여행의 흥분으로 들떠있었고 차 안에서 끊임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은서는 그에게 오늘 볼 수 있는 여러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는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대연이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습니다. 화려한 장식들, 음악 그리고 웃음소리가 그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펭귄, 기린, 코끼리, 호랑이를 보면서 대연이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은서와 강 회장은 번갈아 가며 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공원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던 강 회장이 놀이공원의 패스트푸드를 먹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즐겼습니다. 대연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연아, 입 주변이 케첩으로 다 묻었네. 은서가 웃으며 냅킨으로 아예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대연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그는 주로 가정부와 운전기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는 것과 같은 평범한 가족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어린 시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 대연이는 모든 흥분과 활동으로 지쳐 은서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고 그의 작은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전형도 우리 공원 위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대연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도 오늘 많이 웃으셨어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 외에 이렇게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대연이에게도 회장님에게도요.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은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박은서 씨, 그녀는 그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향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색별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어가는 동안 대연이의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은서가 그의 보모가 된 지 불과 2달 만에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오히려 그 폭발적으로 늘어왔고 이제 그는 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욱 안정되었고 조금씩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연아, 천천히 내려와 조심해야 해. 은서가 계단 아래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모. 대연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 계단씩 신중하게 내려왔고 마지막 계단에서 은서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우리 대연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은서는 아이를 안아들며 기쁨의 찬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도 아들의 발전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저녁 일찍 귀가하여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아쿠아리움을 방문하거나 때로는 단순히 집에서 블록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대연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박은서 씨. 대연이의 성장이 정말 놀랍습니다. 강 회장이 어느 저녁 아이가 잠든 후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종종 대연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함께 차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아이 발달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대연이는 평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연이는 타고난 총명함이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임의 색채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은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대연이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첫눈이 내린 후 정원은 하얀 단미로 덮인 것 같았습니다. 대연이는 눈을 처음 보는 것이 없고 그의 반응은 순수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모 하얀 거 뭐예요? 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부럽습니다. 이건 눈이야 대연아. 겨울에만 내리는 특별한 것이지. 은서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잡아 대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지면 녹아버려 마법같이. 대연이는 눈송이가 그의 따뜻한 손바닥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람과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그가 외쳤습니다. 은서는 대연이를 위해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는 기뻐하며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대연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세상을 발견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생각했습니다. 대운이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대연이와 함께 있었고 그것은 그 자체로 소중했습니다. 집안에서 강 회장이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서가 대연이에게 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재빨리 달려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한 가족의 모습 같았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행복감, 이 완전함의 느낌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대연이는 하루의 흥분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를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누일 때 아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입을 덮어주고 대연이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잘 자, 우리 대연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방을 나서 여는 순간 대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대연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대연아. 정말 많이 겨울이 더욱 깊어가던 어느 저녁, 강 회장은 은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대연이가 잠든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 어머니께서 오십니다. 강 회장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대연이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셨어요. 지영이가 떠난 후 저와 어머니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겼거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고 지영 여사의 죽음은 분명 가족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에 당신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가족 식사로요. 은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공식적인 가족 식사는 단순한 저녁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머니는 대연이의 변화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어머니도 알게 될 거예요. 토요일이 되자 은서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대연이도 그녀의 긴장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대연아, 오늘은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야 기억나니? 은서가 아예 머리를 비비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연이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강 여사가 도착했습니다. 70대의 우아한 여성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여사가 공손하게 그녀를 맞이했고 강 회장과 대연이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강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대연이가 깊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강 여사의 엄격한 표정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안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연이가 많이 컸구나. 그리고 그녀는 놀란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말도 네, 어머니, 대연이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쪽은 박은서 씨입니다. 대연이의 보모이자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은서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 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은서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메인 다이닝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식기들, 그리고 정중하게 서비스하는 직원들, 들들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놀랍게도 대연이는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행복감이 방 안의 긴장을 조금씩 녹여나갔습니다. 식사 중반, 대연이가 갑자기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그는 자신의 작은 수저로 음식을 떠서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강 여사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였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대연이가 잠들자 강 여사는 은서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은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서재로 따라갔습니다. 박은서 씨, 강 여사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 가문에 적합한 사람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것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연이에게 진정한 모성애를 주고 있군요. 그리고 내 아들도 변화시켰어요. 그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단지 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박은서 씨, 그날 밤 강 회장은 은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름마을의 작은 곳이 원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이 이제 이곳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봄이 서울에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벚꽃길은 분홍빛 꽃집으로 뒤덮였고 겨울의 차가움은 점차 따뜻한 햇살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강 가문의 저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는 더 이상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족의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연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강 회장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연이는 이제 2살이 되었고 일주일에 3번 반나절 동안 명문 유아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만들었어요. 대연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랑 같이 블록놀이였어요. 큰 탑 만들었어요. 그는 작은 팔을 높이 들어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고 주말에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가 그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가고 싶니? 그가 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남산타워 가고 싶어요. 은서, 이모도 같이요. 대연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사람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더 이상 직원 숙소가 아닌 메인 가족 생활 구역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의견은 모든 가족 결정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날씨도 좋을 테니까 남산에 가서 피크닉도 할 수 있겠네.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사 대연이가 잠든 시간에 강 회장은 은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왔습니다. 은서는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가정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 양육권 재심사 신청에 대한 답변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혜은이의 양육권을 다시 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강 회장의 지원과 법률 자문 덕분에 그녀는 이제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 환경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고 갑자기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심사가 승인되었어요. 법원이 혜은이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감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혜은이가 당신의 삶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은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고용주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혜은이가 여기 오면 대연이와 잘 지낼 거예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동생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강 회장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군요.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깊은 상호 존중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버지로서의 자신감과 기부물, 은서는 어머니로서의 자존감과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 그녀가 청소를 하다가 대연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운명적인 아침에 누가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은서는 이제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혜훈아, 곧 만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